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딸입니다. 엄마가 읽을 책은 저는 살짝 비켜가겠습니다. 작가 아타소, 온기니 김진환, 출판사 옹진 지식하우스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딸기만두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옹진 지식하우스의 저는 살짝 비켜가겠습니다 입니다. 작가 아타소, 옴기니 김진환. 이 책의 작가인 아타소님은 SNS 글작가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상처를 주고받는 이들은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아타소님도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아직 회복 못한 마음을 글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동요가 됐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건데 혹여 그런 마음이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4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 여자다움을 그만두다, 2장 나다워질 수 있는 시간, 3장 이 정도의 거리두기가 좋다, 4장 어른이 된다는 것, 프롤로그 인생의 주도권을 찾는 연습. 나는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전혀 없다. 이력서의 성별란에는 자연스럽게 여자라는 글자 위에 동그라미를 친다. 볼 일이 급할 때는 붉은 마크를 향해 뛰어간다. 치마를 입거나 화장하는 것도 좋아한다. 여자 할인이나 우대는 언제든 환영이다. 연애 대상은 항상 남자였지만 여자들끼리 어울려 술을 마시는 걸 즐거워한다. 하지만 주변 여자들과 나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같은 여자인 것이 미안하게 느껴질 정도다. 부끄럽다. 대체 내겐 무엇이 부족한 걸까? 남자를 유혹하는 페로몬이나 섹시함 같은 능력? 아니면 귀여운 외모가 불러일으키는 보호 본능? 확실히 그런 자질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사회가 여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내게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나는 내 외모가 정말 싫었다. 추하다는 생각까지 했다. 솔직히 지금도 그 생각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 성격도 부침성이 없고 솔직하지 못한 편이다. 왠지 싫은 부분만 눈에 잘 띄는 것 같다. 자신감과 외모, 성격에 대한 콤플렉스 중 어느 것이 가장 심각한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만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조금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감이 부족해지면 열등감은 엄청난 기세로 자라나기 시작한다.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일도 없을 텐데 말이다. 어쩌면 마음 내키는 대로 생활하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모든 컴플렉스 또한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콤플렉스 덩어리인 내가 한 여자로서 또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질까? 나는 여자로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살아가고 싶다. 지금은 예전보다 컴플렉스에 대해 많이 너그러워졌지만 여전히 나는 사회의 무책임한 말들에 흔들린다. 부디 몇 년 뒤에 이 책의 내용이 바보 같다고 웃어넘길 수 있길 바란다. 여자의 가치는 젊음이다. 아버지는 내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의 어느 날부터 귀가하지 않더니 어머니와 이혼을 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땐 슬프기보다 불안이 해소되어 진심으로 안도했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항상 어이라고 불렀다. 이름이나 여보 당신 같은 호칭을 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어머니 역시 안 보이는 곳에서는 아버지를 그놈이라고 불렀다. 왜 결혼한 거야? 누가 먼저 어떤 식으로 프로포즈 했어? 라고 물어도 어머니는 항상 말끝을 흐릴 뿐 답해주지 않았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사이가 나빴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곤 했고 어머니도 그놈이 죽으면 보험금을 잔뜩 받을 수 있어 빨리 죽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럼에도 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두 분이 이혼하지 않은 건 첫째로 남들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어머니에게 자립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을 중퇴한 뒤 서비스업을 전전하다 23살에 결혼한 어머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당연히 직장을 그만두고 평범한 전업주부가 되어 우리 새남매를 키웠다. 우리는 얼핏 보면 TV에 나올 법한 이상적인 가족이었다. 마당 딸린 단독주택에서 대형견을 기르고 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바깥에서는 사이가 좋은 것처럼 행동했다. 그래서 이상적인 가족이네요. 다들 사이가 좋아 보여요. 같은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남들 눈이 없는 밤이 되면 부모님은 자주 싸웠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내 방으로 도망쳐 입을 틀어막은 채 흐느끼기도 했다. 이미 그때부터 두 분은 가족으로서의 혹은 부부로서의 한계에 도달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단지 현재의 체면과 생활 수준을 지키려는 마음이 가족이라는 애매한 형태를 간간히 유지시켜준 셈이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덕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에게 기대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아버지를 헐뜯긴 했지만 폭력을 견뎌내며 우리를 키워낸 어머니는 위대하다. 아버지 역시 남들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지만 우리에게 최소한의 금전은 제공해줬다.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절대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남자에게 자신의 행복을 맡긴 채 생활을 조종당하는 인생은 싫다. 남자와 연을 맺든 아니든 간에 나는 내 길을 직접 선택해서 당당히 걸어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 혼자 먹고 살 만한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중이다. 누군가와 결혼하면 경제적으로는 생활이 다소 편해질지 모르지만 지금의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내 어머니는 무척이나 예쁜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제법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50이 넘은 지금도 굳이 젊게 꾸미지는 않지만
나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젊고 아름다운 23살의 나이에 아버지와 결혼한 어머니,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증오한 끝에 이혼한 어머니,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탓에 이혼 후 줄곧 가난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여자에게 젊음과 아름다움의 무기란 아주 짧은 순간 빛날 뿐 결국 무로 수렴하는 헛된 것이란 생각이 든다. 나는 어머니의 미모 유전자를 전혀 이어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젊음이라는 무기마저 이제 슬슬 내 곁을 떠나려 한다. 내겐 여자로서의 이 사회에 어필할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없다. 살아오는 동안 여자의 무기는 결국 얼굴이다. 젊고 예쁠 때 남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소용없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 그때마다 나는 슬프고 분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모인 여자라는 무대에서 나만 혼자 밀려난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치관에서 보자면 남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쌍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가끔 남자에게 선택받은 삶과 혼자 살아가는 삶 중 어느 쪽이 내게 더 옳을지 생각해보곤 한다. 분명 양쪽 모두 옳기에 한쪽이 절대 틀리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중에서 내가 찾아낸 정답은 남자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여자답지 않은, 나는 여자가 아름다움과 젊음을 무기로 삼을 때의 우월감이나 남자로부터 선택받을 때의 행복감, 미모와 젊음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려는 집착 같은 것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내가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고 싶다고 말해봐야 패배자의 핑계로만 들릴 것 같다. 그래서 자연스레 남자를 곁에 두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에 이른 것은 아닌가 싶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자립하는 삶을 결심하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더 이상 의도를 따지며 스스로를 재단하고 싶지도 않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며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립의 조건. 일주일에 2번 정도 세탁기를 돌리고 난 후 바닥에 머리카락이 잔뜩 떨어져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 청소기를 민다. 거의 매일 음식을 해먹지만 가끔씩 튀김이나 남이 만든 음식이 먹고 싶어지면 열량 높은 반찬을 사거나 50대 부부가 운영하는 근처의 중국 요리점에서 한 끼를 때운다. 혼자 생활하기 시작한 지 3주가 지났다. 외로워하지 않고 집안일을 포기하지도 않으며 어떻게든 잘 해나가고 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마치 남의 방을 빌려 쓰는 기분이었지만 필요한 가구와 가전제품이 대충 갖추어지고 매일 똑같은 출퇴근길을 반복하는 사이 점점 이 생활에 익숙해졌다. 몸이 생활에 적응해가는 속도는 놀랄 만큼 빠르다. 이제 이곳은 내 집이다. 물론 새들어 사는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요새다. 이사한 뒤로 한동안은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부모님과 여동생, 남동생 중 유일하게 내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어머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끊어질 경우 나는 가족 전체와 단절되는 셈이다. 이런 거리감이야말로 우리 가족다운 것이라는 생각에 편안한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이 정도로 무관심해도 되나 싶어서 섬뜩할 때도 있다. 식구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탓에 원활한 소통이 힘들어진 것 같다. 하지만 역시나 내 생활에 배려 없이 끼어드는 어머니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편하다. 결혼을 못해도 좋고 풍족하게 생활하지 못해도 좋으니 어머니와는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지금처럼 조용히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나는 되도록 본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집에 있으면 분명 망가질 테니까. 본가에서 함께 사는 동안 내내 눈치를 살피며 숨죽여 생활하던 나는 어른이 돼 독립한 지금도 어머니라는 존재가 두렵다. 어머니의 큰 목소리 듣는 것조차 내겐 힘든 일이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혼나며 얻어맞았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마음속 어딘가 거대한 손에 꽉 붙잡혀 꼼짝도 할 수 없는 기분이다. 숨이 막힌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내가 어머니보다 체격도 크고 힘도 세졌다. 하지만 어머니의 웃음소리와 혼잣말, 그리고 내게 여지없이 내뱉는 레퍼토리인 비아냥을 들을 때마다 내 몸은 잔뜩 움츠러들며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다. 울고 싶어질 만큼 슬픈 건 아니지만 더 이상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어딘가로 당장 날아가 버리고 싶어진다. 이제는 생활 속에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독립해 나온 의미가 있다고 느껴진다. 눈앞의 산적한 문제에 시간을 빼앗기며 그 집에서 살던 기억이 서서히 희미해질 무렵이었다. 갑자기 어머니에게서 잘 지내니? 밥은 거르지 않고? 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그리고 은행에서 명세서 같은 중요한 서류가 아직도 본가 쪽으로 오고 있으니 주소지 변경을 제대로 해놓으라고 했다. 본론은 아마 그것이었으리라. 나는 죄송해요. 제대로 처리해둘게요 라는 최소한의 답장만 해놓고 그곳으로는 대화는 끝이 났다. 어머니와 이렇게 별것 아닌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조차 쉽지 않은 내게 다른 모녀들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매일 밥 해먹기가 힘들다거나 빨래 개기가 귀찮아서 옷이 금방 구겨져 버린다는 등 어머니와 아무 상관없는 일상 이야기조차 내 입에서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내 어머니지만 무슨 대답이 돌아올지 전혀 예상이 안 되고 그러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 어머니와 떨어져 살길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멀어지고 나니 우리 모녀 사이에 얼마 안 되는 접점들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었다. 나는 뭐라 설명하기 힘든 답답한 기분을 가슴속에 계속 품고 지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본가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밥을 거르고 제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뭔가를 해달라거나 어떻게 하고 싶다는 내용도 없이 그저 강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메시지였다. 연락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예전부터 날마다 늙어가는 강아지를 보며 언젠가는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말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다. 그저 본가에 가서 잠시만이라도 강아지를 보고 싶었다. 다만 어머니와 마주쳐야 한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결국 나는 걱정이네요 라든지
그러면 한번 보러 갈게요 같은 답장을 하지 못하고 그저 메신저에 읽음 표시만을 남기고 말았다. 그리고 며칠간 고민 끝에 본가에 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않으면 분명 후회할 것 같아서였다. 어머니에게는 미리 연락도 하지 않았다. 차라리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다. 오후 2시쯤에 도착하자 내 바람이 이루어졌는지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두컴컴한 거실에서 강아지가 내 존재를 발견하고는 꼬리를 흔들어줬다. 확실히 예전보다 기운이 없어졌지만 나를 보고 달려와 줄 만큼의 생명력은 남아있었다. 나는 1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거실에 머물렀다. 집안의 풍경은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아서 마치 예전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벽지에 남은 얼룩, 부엌 구석에 놓인 고등어 통조림, 냉장고 옆에 펜꽂이에 들어있는 가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아직 1달도 채 지나지 않았으니까. 한번 형성된 생활 행경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새로 이사간 집과 동네에 익숙해지고 있지만 그 대신 이곳에 남은 내 흔적들은 조금씩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여전히 본가와 가까운 지하철역을 보면 그리운 기분이 들고 본가의 거실도 아직은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다. 하지만 본가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이 집 안에서 내가 있을 자리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러다 가족 구성원에서도 투명 인간으로 남을 것 같아 두렵다. 내 자리도 없는 이 집에서 과연 어머니와 똑바로 마주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마음이 꽉 붙잡히는 느낌이 들 때면 나는 대체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 어째서 나는 날 낳아준 어머니조차도 똑바로 마주할 수 없게 된 걸까? 다음번에는 또 언제 이 집을 찾아올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예전에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식구들과도 쉽게 인연을 끊으려는 거니? 라고 한 적이 있다. 나는 예전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서툴렀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중간에 어색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5년, 10년 동안 계속 친구로 지내거나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가족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어느샌가 이 집을 나가버린 아버지와도 연을 끊었고 어떻게 해도 친해질 수 없는 여동생과도 10년 넘게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오직 나만이 식구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했고 이제는 어머니와 나를 이어주던 가느다란 선마저 희미해지고 있었다.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혼나고 얻어맞은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독립해 나온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야기를 해봐야 또 비아냥거리는 대답만 돌아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잣대에 맞춰 멋대로 해석해버린다. 때문에 내가 큰 마음 먹고 말을 꺼내도 제대로 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낫다.
침묵으로 일관하며 계속 견뎌내는 것만이 내가 가족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너는 혼자서도 잘 살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아무래도 이 말은 칭찬이 아닌 듯하다. 남자 없이도 잘 살 것 같아 라거나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같은 냉소적인 속뜻이 느껴져서다. 물론 남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내가 잘 사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걸 알지만 아직은 완전히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다. 어쩌면 여전히 나는 자립하는 삶에 자신이 없나 보다.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도 혼자서 잘 살아가고 싶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 강인하게 말이다. 살아가면서 크게 희망적인 일이 없어도 상관없다. 내 인생에 책임을 지면서 혼자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혼자에는 가족도, 애인도, 친구도 포함되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혼자가 되어 묵묵히 당당히 살아가고 싶을 따름이다. 내가 꿈꾸는 혼자만의 삶을 위해서는 가족과의 연을 끊어야 한다. 연이라기보다는 의존을 끊어야 한다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사실 어머니를 가리킨다. 언제나 내 마음에 무례하게 비집고 들어오는 유일한 사람. 성인이 된 지금도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무서워지는 사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도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 힘든 사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얻어맞고 상처받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당장이라도 인연을 끊고 싶어진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내게는 가족의 단 한 명도 남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혼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뭔가 마음속을 묵직하게 짓누르는 느낌이 든다. 혼자 살아가고 싶어 하면서도 결단을 내리지도 어머니와의 문제를 직시하지도 못한 채 몇 년째 이 상태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 중이다. 사람들의 평가처럼 내가 정말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를 똑바로 마주볼 용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나는 혼자 살아갈 힘이 없었던 셈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계속 피하며 미루고 있었을 뿐이다. 언젠가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기로 한 결정이 의미를 갖게 되길, 어머니와도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때가 비로소 내가 자립하는 인간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아타소 작가님의 저는 살짝 비켜가겠습니다. 부제로는 세상의 기대를 가볍게 무시하고 나만의 속도로 걷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며 누군가에게 너무 쉽게 말하고 있진 않은지, 가까이 있는 저희 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